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시험을 좀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음, 차근차근 다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을 조금 원래 계획했던 거랑 좀 바꿨어요. 네, 그래서 기본 토픽을 조금 더 다져가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확장할 만한 토픽들을 좀 다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 저희 목표는 시즌 1 때 모든 분들이 1교시 5개, 네, 2교시 2개를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일단 목표로 저는 좀 삼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네,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쓰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학습도 물론 부족하시긴 하시겠지만, 네, 쓰는 게 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희가 뭐 이론 강의, 기존에 이제 기본 핵심 과대로 이론 강의를 하면 쓰는 거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무조건 강의하고 써보고, 강의하고 써보고 이런 걸 병행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뭐 문제가 지금 잘 쓰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뭐 계시지만, 네, 내가 충실하게 다져간다는 느낌으로 시즌 1 때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도, 네, 자랑, 볼펜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 네, 뭐 답안지보다는 뭐 연습장에 이렇게 쓰셔도 괜찮으니까, 네, 항상 쓸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실습을 할지는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변경된 내용들 조금 안내 좀 드리고 저희 강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 질문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수업 참석이 어려울 때는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좀 주셨어요. 여기 저희 이제 페이지에 들어오면 여기 온라인 링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혹시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장지 가서 들으시거나 뭐 이러실 때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로.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쓰는 거는 매주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 그러면 지금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거를 한 줄에도 빠지면 이제 텐션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는 뭐 그런데도 이제 회사 일을 어떻게 멈출 수는 없으니까 네. 원격에서 시험을 보시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도 좀 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급반 등록하신 게 내가 지금 당장 심화갈 그런 건 안 되지만 조금 좀 완화해서 지금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온라인으로 해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혼자서 시험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네, 저도 그랬지만 쓰다가 좀 어려우면 안 써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감독해버리고. 네,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 보시라는 걸 추천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실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모르는 토픽에 있어서 이제 쓰기가 좀 어려워 하시는 건 다 비슷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제 못 쓰더라도 최대한 좀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같이 연습하자 했는데 쓰지도 않고 막 이러고 계시면 물론 이제 안 쓰려고 안 쓰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하실 수 있는 만큼은 따라와 주셔야 네. 어쨌든 제가 뭔가 들어가는 인풋이 그대로 이제 개선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이 원래는 이제 심화반이랑 문제수만 조금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갈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험 보는 걸 조금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바꿨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화요일 날 시험 봤던 게 약간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심화 수준 대비해서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보는 그냥 테스트를 그냥 한번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요일 날 강의하고 그 강의한 내용 관련돼서 화요일 날 시험 보고 목요일 날 강의하고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화요일 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시험은 되도록이면 기본 핵심반 때 하셨던 그 토픽들 위주로 낼게요. 시즌 1 때는 네. 왜냐면 그 토픽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예컨대 요번에 심화에 이제 심화용으로 나왔었던 뭐 ISP 사업계획서 항목이나 이런 걸 지금 쓰기에는 환영 종목등도 안 돼 있는데 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할 거고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진행하면서 네, 할 거고 이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또 이때 이제 혼자 공부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뭐 어떻게 적어야 될지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예 강의를 할 때 쓰는 연습을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볼 때는 거의 한 반 정도는 네, 내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온 상태에서 할 거고요.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몇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2교시 지금 템플릿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몇 주 좀 지내보다가 2교시형 특강을 다시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시험, 강의, 시험, 강의, 시험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크로스로 해가지고 쭉 네, 일정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좀 껴 있어요. 네, 저희도 대상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모의고사 전주에는
이 전체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총정리를 또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목 총정리, 또 기존에 했던 것도 총정리, 과목 총정리, 또 했던 것 총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네, 그래도 암기가 어느 정도 다 되실 수 있게 이 자리에서 네, 적어도 내가 뭐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고 가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프로그램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저희가 138회 총정리 이때는 이제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정리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실 수 있게 네, 이렇게 할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희가 최종 점검에 어차피 400분 보셔야 되니까 그 전주에는 300분 보는 시험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거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수업 진행 이력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찾아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합격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도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네, 1주차 시험 봤던 내용들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하다면 몇 문제 골라가지고 써보는 연습도 좀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차주의 IT 경영이랑 PM 또 볼 겁니다. IT 경영 PM. 네, 그래서 오늘 또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리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똑같이 10개, 5개. 네,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기본 토픽 위주로만 좀 보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봤던 내용들 잠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시험이 좀 어렵기는 했는데, 네.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기본 토픽에서 많이 냈거든요. 이번에는 시즌 1 때는. 근데 이제 꼬여서 나오다 보니까 확장이 안 되신 부분이 좀 있으셨을 거고요. 자, 네, 1교시부터 좀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 통합을 위한 EA와 ESB이고요. 네, 이게 이제 멘토들이 출제 사유를 안 적어놓고 그냥 출제를 하니까 이게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이걸 어떤 관점에서 출제적 관점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요번 시즌, 요번 기수부터는 멘토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걸 다 달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요런 관점에서 지금 글을 써야지 이게 채점이 좀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내에서 결국에는 AX라는 게 최근 화두잖아요. 근데 AX를 하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데이터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한 몇십 년간 쌓아온 그런 어떤 그게 문서일 수도 있고, 예컨대 어떤 기업 내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챗봇 형태로 구축해가지고 내가 직원들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할게요. LLM을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통합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LLM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AX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걸 먼저 해서 기존의 수기 작업들, 저희 김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수기 문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디지털화 시켜놔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LMM이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답을 내도록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순서상 봤을 때 DX가 먼저고 그다음에 AX로 가야 되는 그런 순서이거든요. 그럼 DX를 함에 있어서 기업이 제약 조건이 뭐가 있냐? 뒤에 이제 AX 뭐 한 개 뭐 이 내용도 있는데 데이터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컨설팅 했었던 그 모 식품 기업, 대기업이었는데, 네, 거기는 정보 시스템 ERP 뭐 여러 가지겠죠. ERP랑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절로 옮기려고 하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에 가서 또 업로드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걸로 컨설팅을 좀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결국에는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보 시스템들이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게 다 모아놔야 이제 뭔가 물어보더라도 양질의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한다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 이유는 그럼 어떻게 통합을 시킬 거냐라고 보면 이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저 EAI라는 허브가 가운데로 뭉쳐져 있고 얘는 지금 이걸 버스 구조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길이 하나가 있고 네, 얘가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네. EAI는 저렇게 허브형으로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아답타라는 걸 써가지고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다 상이에요. 네. 상이하니까 아답터라는 걸 써서 그래서 여기 네모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림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네모가 들어가서 이게 호환이 안 되면 얘랑 호환이 안 되면 데이터 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AI라는 중간에 툴, 중개자 같은 거를 두고 얘가 호환해줘서 뭔가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준다라는 그림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얘는 중앙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호환을 시켜줘서 가운데 몰아주고 얘는 버스형으로 메시지 버스형으로 얘가 변경이 일어나면 이제 이 버스를 통해서 교환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글도 좀 읽어보시면 EAI는 별도 아답터가 필요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EAI는 결국엔 우리가 왜 110V, 120V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110V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는 220이고. 그러면 얘가 110을 220으로 호환시키려면 여기가 아답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EAI가 아답터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 내용이 꼭 들어가야지 채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림도 이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네, 뭐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이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직접 연결한다. 메시지 버스를 통해 메시지 버스, 메시지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터나 어답터를 통해 1대1로 직접 연결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EAI죠.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이 버스에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 없이 그 버스를 통해서 느슨한 결합을 하는 게 이제 ES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EAI는 소규모 시스템에 적합하고, ESB는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얘네 둘의 그 정체성은 결국엔 기술이죠, 그렇죠? 기술이 뭐 하기 위한? 뭘 하기 위한 기술일까요? 네. 기업 내에 있는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그렇죠?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데, 뭐, 전사 써보실 건 아니고, 정의를 제가 아마 기본 핵심반 분들 이제, 들은 제가 정의 적을 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그렇죠. 목적이죠, 목적. 목적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종결어입니다. 종결어. 네. 네. 내가 지금 뭔가를 잘 써야 될지 모를 때 이거를 일단 학습하고 이걸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수험서를 읽어봤어. 그럼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알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이걸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해가 됐는지. 그쵸. 그래서 목적, 키워드. 키워드는 이제 목적은 주로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제가 배경 설명드릴 때 그 내용이죠. 그죠? 기업 내 그냥 단순하게는 정보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셔도 되고, AX에 기반이 되는 정보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 말 만들기죠, 이거는. 그런 흐름을 이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는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얘는 여기에만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만 쓸만한 게. 주로 여기는, EAI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만 쓸만한 게. 그렇죠. 허브, 아답터, 이런 애들. 근데 걔가 다른 데 쓰기는 어려워. 그럼 얘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결어는 얘가 속한 주로 그룹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기술이죠, 기술. 그럼 얘는 이 끝에가 기술 맞아야 되는 거고, 예컨대 기법, 뭐 방법론, 이렇게 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정의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 여기서 이미, 요 정의에서 틀리면 그냥 뒤에 것들은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 이미 뭐 이 정의를 이렇게 적는데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들으면 이 정의로 이제 환원을 항상 생각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교시형에 우리가 1교시형에 가 개요 적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개념, 특징, 1번, 2번 하죠? 이렇게 쓰시죠? 지금 EAI 한번 써보실게요. 답안지 여시고요.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이거 1달러 가 요거만. 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예 EAI는 오늘 다 그냥 외우고 가게. 자, EAI 제가 설명 쭉 드렸잖아요. 이거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정의는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념 생각하면서 뭐였죠? 기업 내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왜? 다 이기종이라서 호환이 안 돼. 그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뭐 기술. 키워드 내가 아는 키워드와 목적 적으시면 되죠. 요 박스 그려서 요것만 그려주시면 돼요. 요 박스. 우리 1교시형 박스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1달러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 특징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걸 한번 지금 뭐 상황이 안 되시면 A4지 같은 거에 하셔라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적으시면 돼요. 개념은 딱히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보고 쓴다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틀려도 돼요. 자꾸 틀리는 게 두려워가지고 보고 쓰시다 보면 앞으로는 진짜 못 씁니다. 어차피 안 볼 거니까요, 아무도. 3요소 들어가 있으면 되죠. 3요소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 만드는 거 훈련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이 말 만들어내는 것도.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좀 어때?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예 못 쓰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틀리셔도 되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봐야 내가 겁이 없이 그냥 이걸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어요. 자꾸 그냥 뭐래도 그냥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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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수다 떠듯이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나 설명하고 자, 정의 적어보실게요 하면은 요거 딱 적는 거 딱 2분 드리고 또 적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좀 능숙해지면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고 이달락 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EAI는 뭐 이거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진짜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자꾸 똑같이 쓰려고 하면 내용보다는 자꾸 텍스트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려고 자꾸 하다 보면 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수다 떨듯이 주저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렇죠. 끝은 기술. 네.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를 뭘 잡았냐고 보니까 커넥터, 어댑터 이런 거 적었네요. 그죠? 요거 들어가면 좋은 거죠. 목적은, 여기 목적은 없는, 여기 있네요. 특정 기능이나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이라고 하면 뭐 ERP에서 CRM으로 데이터 전송할 때 호환이 서로 안 되니까 얘를 통해서 중간에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호환하기 위해서. ESB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내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흘려보내기 위함인데 조금 다르죠, 방식이. 얘 키워드는 뭐냐면 SOAP이라는 애가 들어가요. SOAP. SOAP이랑 아까 뭐였죠? 무슨 구조? 어스 구조. 네,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도 SOAP이라는 걸 표현하기 그렇지만 EAI는 이렇게 표현하고 SOAP은 ESB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림을. 네, 항상. 네, 왜 얘가 포인트니까. 네, 그 포인트를 딱 짚어줘야 채점이 되니까. 그래서 얘도 SOAP이고, 네, SOA라는 애, 네, 얘가 들어가야지, 네, 얘는 채점이 되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버스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브, 아답터, 뭐, 이걸 허브 앤 스포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자전거 바퀴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자전거 바퀴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살들이 중심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허브 앤 스포크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에서도 사용이 되고, 왜냐면 이제 중앙에 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일단. 네, 중앙에 다 데이터를 모은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지금 봤던 EAI가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자, 이제 또 넘어가고요. 자,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자, 마이닝이니까 데이터 분석 쪽이겠네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마이닝이 들어간다? 데이터 분석이구나. 뭔가 캐내는구나, 지금. 네, 이런 거. 주로 마이닝을 쓸 때 정의를 어떻게 적었냐면,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활동을 마이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다? 그럼 텍스트 안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거. 웹 마이닝, 웹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상에서, 네, 뭔가 마이닝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 기업 내에 우리가 뭔가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는 워크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기본 핵심 때 배우는 프로세스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 개선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이게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발견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이거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로그를 보고 거기서 비효율을 찾아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직원이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네. 이 그림이 4명이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그림이 일단 있고 조직이 있죠.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해요. 어디서? 정보 시스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어디에 기록돼요? 업무하는 게 정보 시스템 안에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로그 형태로 다 남아요. 남은이라는 사람이 몇 시에 로그인해서 어떤 처리를 했고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고 네, 언제 업로드를 했으며 무슨 버튼을 클릭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업무들을 뭐죠? 로그를 통해서 다 이력을 다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뭔가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나 트랜잭션과 같은 이벤트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정보 시스템 로그로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발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견. 무슨 발견? 뭘 발견할까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하고 성과를 도출해서 이걸 어디 한다? 다시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업무를 뭘로 본다? 정보 시스템으로 다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로그들을 쭉 막 사람이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 분석도 하기 힘든 데이터지만 그것만 분석하면 어디서 지금 병목이 생기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컨대 로그를 막 보니까 사람이 분석하기는 어려울 텐데 분석을 했더니 뭐 어디 가가지고 업무를 요청했고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업로드하고 갑자기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뭐 이런 어떤 일관되지 않은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발견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지금 이걸 드리냐면 이거 저 할 때도 이때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핵심이 쌓여있는 로그는 뭐 옛날에도 있었죠. 20년 전에도. 네, 로그 쌓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발견이에요, 발견. 근데 이걸 발견하려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데이터 분석가들이 와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봐서 이게 조금 비효율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은 뭐 지금 이게 업무 효율을 이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해야되지만 기업 내에서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손을 뻗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냐면 LLM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만 쑥 넣어주면 순식간에 분석을 해줘, 거기에 있는 시사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미국에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혹시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굉장히 올랐다가 요즘 좀 조정이 됐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요거를 데이터를 이제 뭔가 그 RDB 데이터를 온톨리지 형태로 구성해서 이런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비율을 찾아내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가 출제가 조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제가 그런 배경에서 이제 출제를 좀 한 거고요. 얘 핵심이 뭐다? 이 목적이 뭐예요? 기업 내에 뭘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 네, 그렇죠. 정보 시스템에 있는 이 정보 시스템 로고들을 통해서 네, 숨겨진 비효율을 발견해서 개선하는 뭐예요? 끝은? 기술. 아, 그렇죠. 기술이 좀 적당하겠네요. 그렇죠? 네, 기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네. 그림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그냥 그려볼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디테일을 이제 말씀드려서 직원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는 지금. 네. 여기 보면 현실 세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업무하는 게 기업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개가 겹쳐서 표현한 게 정보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게 어디로 쌓인다? 네,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로그로 쌓인다. 그리고 얘가 발견을 통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분석해서 성과를 도출해서 이렇게 나온다. 요것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 세계 업무 수행. 이렇게 네모 그려가지고 현실 세계 업무 수행. 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 프로세스 모델, 성과 도출, 적용. 네, 이게 그냥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밑에 똑같이 얘가 들어가면 되지, 밑에 절차가. 네.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똑같이 이제 정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한 줄 띄고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한 줄 띄고. 아까 세 줄 적으셨잖아요. 네, 거기 한 줄 띄고, 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볼게요. 이해하신 대로 쓰시면 돼. 이거 보고 쓰면은 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네. 내가 말이 안 되더라도 진짜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쓰셔야 돼, 그냥. 네. 네. 뭐 생각이 안 나면 일단 목적 생각하시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뭐가 있었지? 아, 뭔가 숨겨진 패턴,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정보 시스템 이런 것도 키워드고 아까 로그 이런 것도 키워드죠. 어차피 안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일기 쓴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쓰세요. 네. 자, 이게 나중에는 내 서브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말 쓰다가 끝에 기술로만 끝내주세요. 네. 자, 이제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네, 그림.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 그림을 풀어가지고 여기 2단락에 적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도 생각해 가면서 아까 이제 뭐죠? EAI 같은 경우에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가운데가 있고 아답터 조그맣게 그려주는 그런 것들 사소한 디테일까지 포함해서 그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래도 2단락에 적을 때 나의 적을 때 기술 요소 적기가 쉽거든요. 뭐 차이점을 적거나 이렇게 계속 해볼게요. 구성 요소가 프로세스 모델링, 조직 성과 도출, 정보 시스템 로그, 현실 세계 이렇게 있잖아요. 구성 요소가. 어디다 이게 아까 우리 여기서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네. 그림으로 다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림으로 표현했던 걸 밑에 그냥 써주면 돼요. 네. 근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은 뭐 새로운 프로세스를 뭔가 설계한다. 네. 그리고 조직 성과 도출, 이걸 통해서 이제 조직 프로세스의 성과와 모델, 조직 모델을 도출하는 단계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그냥 내가 풀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리걸 테크 마지막 이제 하고 2교시 넘어갈 텐데요. 리걸 테크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에 테크가 붙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테크가 붙은 애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애들, 네, 여기서 나오는 리걸이라고 하면 뭐 여기 법적 서비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법률 연구, 뭐 법률 사례 관리, 뭐 문서 자동화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거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어떤 거?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효율화시키거나, 네. 아니면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보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보험은 인슈어테크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보험도 이제 활동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보험 계약, 보험 상품 검색. 주로 이제 하는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보험 계약, 사고 처리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보험에는 여기에 ICT 기술을 활용하니 뭐 맞춤형 문서 추천 뭐가 있을까요? 보험 추천, 그리고 뭐 개인 맞춤 보험 관리, 뭐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아니면 계약 단계에서도 뭐 예컨대 온라인 뭐 계약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 처리도 위치 기반 뭐 사고 처리, 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시냐.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넣으시고 거기에 이걸 혁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보통은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기에 플러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런 걸 붙여봐서 이거 좋아질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리걸 테크니까 여기서는 뭐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뭐 변호사 검색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 변호사 검색이라고 하면 뭐예요? 맞춤 변호사 뭐 사례별 변호사 매칭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뭐 판례 같은 거 분석해야 되니까 네, 텍스트 뭐 판례 분석, 주명 뭐 솔루션 제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 드린 핵심은 뭐다? 리걸 테크 말고도 다양한 테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응하는 하나의 셋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걸 테크라고 하면 뭐, 법. 네. 거기 뭐 물류 테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게 거부 테크라는 게 있어요, 또. 거부 테크가 뭘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넣은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에다가 IoT 기술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그 외에 민원 서비스 이런 거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공공복지 서비스 거기에 이제 IoT 기술을 넣어서 사각지대 감소 뭐 최근에 뭐 독거노인들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독거노인들 뭐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애들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그야말로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내용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얘는 일단 넘어가고요. 2교 시형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2교 시형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자, 2교 시형 제가 적는 걸 좀 봤더니, 템플릿이 그 사이에 이제 뭐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니 까먹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2교 시형은? 목차를 잡아야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이거는 목차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내가 만약 목차를 잡는다. 잡아본다면 4개잖아요. 4개는 3단락 안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4단락에 적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걸 3단락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지금 1, 2단락 안에 우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겨 넣는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엮어주는 게 나아요? 이거 2개 엮어줘서 1단락 만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거 2개 엮어주는 게 나아요? 장점 고려사항? 네, 그렇게 엮어도 되겠네요. 네. 원칙 따로 놓고, 네. 이렇게 묶어주고, 네. 네, 그거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는 고려사항을 따로 생각하긴 했는데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 이런 거 고려해보자. 이런 것도 그래 흐름상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원칙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럼 1, 2, 3 끝났네요. 네. 그러면 작성 원칙. 우리가 작성 원칙 이게 뭐가 있죠? WBS는? 그렇죠. 네. 80시간. 네. 뭐예요? 여기 있나? 네. 100% 룰. 뭐가 100이 돼야 된다? 여기의 합은 100이 돼야 된다. 그렇죠. 누락이 있으면 안 된다. 작업에. 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네요. 각 계층 분석 기준은 이렇게 뭐 가져가는 거고, 뭐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애도 있고, 방금 말씀한 80%가 80시간이 뭐예요? 이 하이어 워크 패키지의 적정 사이즈는 80시간. 네. 한 2주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장점. 네. 여기는 이제 요거 2개를 묶었네요. 괜찮습니다. 아까 그렇게 묶어서 글의 흐름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장점,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시화하고 진척 관리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에 활용이 된다. 네, 그렇죠. WBS 프로젝트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 장점을 적어주시면 되고, 자, 구성상 장점이 이건 일요일반 분들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 장점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가운데 넣어야 된다, 가운데. 여기가 채점존이에요, 여기가. 네, 가운데가. 네. 그래서 항상 이 물어본 게 이 가운데로 와서 이 가운데에 서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장점도 만들기 나름. 네. 이고요. 고려사항 그리고 만해 대책 및 사례 이걸 2가지를 이렇게 여기다 넣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만해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게 의사소통, 일관성, 문서화, 책임 명확화, 네, 일정 수립 근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WBS가 뭘 고려해야 되나를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정 지연 시 만회 대책. 통제 한계선 이내로 지연. 네. 그러니까 통제 한계선이라는 건 우리가 그래도 관리가 되는 한에서의 지연인 거예요, 얘는 지금. 네. 그러니까 며칠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안에서 지연이 일어나고 얘는 벗어난 아웃 오브 컨트롤. 얘는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의 지연. 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고 얘는 일정에는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 전체에는 일정이 지연하지 않지만 소단이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예컨대 기획 일정이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것도 사례들 여러 가지를 사실 이거는 이분 관점에서 쓰신 거고 패스트 트래킹 이렇게 쓰셔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사례를 적으셔도 되고요. 1교 시험 실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좀 2교 시험이 좀 부족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1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지면 아마 시간은 그쪽을 좀 줄이고 2교 시험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제가 시간 배분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범위가 일단은 저희 기본 핵심반에 봤던 13개 그 토픽들 있잖아요. 핵심 토픽들. 거기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네.